수북에서 열리는 2025 자주음악 캣플로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2025년 1월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8월에 포항송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1월부터 하니까 다시 떨리는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낮 12시에 클래식을 공부하는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전 세계 92개국에 생중계되어지는 음악회입니다. 한국에서는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이 신년음악회는 매년 연주 프로그램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연주되어지는 고정 앵콜 두 곡이 있습니다. 두 곡은 슈트라우스 가문의 곡인데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동화. 라데츠키 행진곡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보고 원래 지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객을 보고 지휘하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관객들은 박수로 함께 즐기는 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에서 라데츠키는 오스트리아의 장군 이름인데요. 이탈리아와의 민족운동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영웅시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이 곡이 쓰여진 1848년에는 제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가 비엔나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가 라데츠키 장군을 필두로 이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차지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 라데츠키 장군이 오스트리아로 돌아올 때 환영하는 의미로 연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교들이 이제 너무 신이 나서 발을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이 곡을 감상을 했던 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서 아직도 모든 청중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기는 곡으로 남아있게 되어진데요. 우리도 박수를 치면서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가 큰 소리, 포르테라고 하는데요. 큰 소리로 연주할 때는 큰 박수, 연주자가 작은 소리, 피아노로 연주할 때는 박수를 작게 쳐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연습해볼까요? 네, 크게. 하나, 둘, 셋, 넷, 크게. 둘, 셋, 잘 보였어요. 제가 시작할게요.
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연주 끝까지 잘할 수 있어야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음악회 두 번째 고정 앵콜곡이 바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아들,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집안의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아버지인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먼저 음악가로서 인생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음악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원해서 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으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 나갔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19살에 비음악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데뷔를 한 곳이 바로 돈 마이어 카지노라는 곳인데 아버지가 자주 연주하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자신의 악단을 만들어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앵콜을 16번, 그것도 한국으로 16번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누가 더 뛰어난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말을 섞지 않고 몇 년 동안 보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고 이후에 아들에게 자신의 악단도 넘겨주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트라우스 가문을 통해서는 왈츠가 연주곡의 한 장르로 이제 격상이 되었는데요. 도나우 강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지나고 각 나라의 수도들이 다 그 근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유럽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라는 제목처럼 음악 속에서 표현하는 도나우 강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상상해보면서 감상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결이나 강의 물결에 떨어져서 흘러가는 곳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보게 되시면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인데요. 슈트라우스 가문이 왈츠를 발전시키기 전에는 왈츠는 존경스럽다고 여겨지는 가문이었고요. 특히 베토벤이 왈츠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의해서 다채로운 컬러랑 우아하고 세련된 리듬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격조 있는 장르로 재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무사으로 남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1악장, 2악장, 3악장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쩔 때는 이런 악장이 없는 그런 곡도 있고요. 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특별히 오늘은 2악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책방이잖아요. 책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단편 소설도 있고 중편 소설도 있고 아주 긴 거는 대하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음악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에서 어떤 작곡가가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할 때 악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악장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형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나타인데요. 소나타는 현대 소나타? 그거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소나타도 음악의 형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어를 따와서 만든 건데 소나타라는 거는 기악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인데요. 악기에 따라서 무슨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첼로 소나타 이렇게 불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1악장, 2악장, 3악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2악장인데요. 보통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1악장과 3악장 사이에 끼어서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느껴진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리고 사색적이면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흘러가는 곡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2악장은 느리게만 작곡되는 건 아니고 어떤 형식을 사용해서 작곡가가 곡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1악장보다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1악장에서는 소나타 형식을 사용해서 곡을 끝냈다면 2악장에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악장 중에 명작이 많은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2악장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작품 번호 1031번의 2악장 시칠리아노입니다. 엄청 길죠? 플루트라는 악기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 바로크 시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양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 음악이 어려운 게 악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악보 안에 들어있는 정보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서 연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악기랑 지금의 악기도 다르죠. 그때는 리코더 모양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는 플룻 아베이라고 해서 앞으로 보는 플룻이 있었고 그리고 트라베스라고 해서 가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나무에 재질이 나무 플룻이었고 지금처럼 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떠올리면 피리, 단소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시칠리아노라는 곡은 17, 18세기에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춤곡 양식입니다. 이 장르의 특징은 느리고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바로크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바흐는 이 시칠리아노라는 장르의 아름다운 선율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모던 플룻이랑 지금의 현재 피아노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벨소리로 저장되어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감상해볼 2악장은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2악장. 하이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든은 교향곡을 100곡 넘게 작곡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놀람교향곡은 94번째 작품입니다. 하이든은 어려운 상황을 재치 있게 넘긴 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작곡가이거든요. 놀람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수다를 떨거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수다를 떨거나 조는 모습을 보고 이 악장을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면서 더 작게 만들다가 갑자기 심파니와 모든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이제 관중들을 놀래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놀람교향곡은 다른 의미로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게 놀람교향곡이 94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미 93개가 써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작곡가가 곡을 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편성과 어떤 형식으로 곡을 쓰느냐에 따라서 규모나 작업 방식이 들어가는 정성이 다르다는 거죠. 짧은 피아노 곡을 쓰는 거를 우리가 요리할 때 찌개 하나, 파스타 하나 이 정도로 비유를 한다면 교향곡이라는 거는 일단 오케스트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일단 구성되는 악기가 최소 15개라고 길이가 1, 2, 3, 4장 그래서 30분, 40분 이러면 한 점씩 집에 갔는데 20가지의 반찬이 쫙 놓여져 있는 게 한 20인분, 25인분 차려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지 느껴지시죠? 근데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음악 가지고 놀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도 작곡가로도 너무너무 잘 나가던 시기에 귀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고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유서를 쓰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근데 음악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작곡가의 길로 계속 이어가서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는 음악의 성인이죠. 베토벤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요, 나를 떠올리면서 연명하라.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기에 너희들도 힘들다면 나를 떠올리면서 한번 넘어가봐. 나도 살았으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창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 8번 소나타는 베토벤이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베토벤이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한 너무나 큰 한탄 때문에 만들어진 곡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음악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변신을 하는데요. 1악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강하게 시작해요. 이게 저렇게 칠 건 아니에요. 이제 뒤에 그렇게 강한 1악장 뒤에 오는 2악장이 너무나 따뜻하거든요.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을
1악장은 4월에 우리 베토벤 연주가 있어요. 대저홀에서 2악장의 더 발전된 버전을 듣고 싶으신 분도 4월에 베토벤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 그리고 사랑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음악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베토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곡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두 곡은 다 동유럽 체코의 작곡가인데요. 바로 스메타나와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드보르자크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드보르자크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 체코 내에서는 스메타나가 더 인정받는 작곡가인데요. 먼저 스메타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스메타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베토벤이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말년에 귀가 들리지 않는 데서 엄청난 대작을 쓴 작곡가인데요. 연주하려는 곡은 몰다우강 혹은 불타바 강으로 알려져 있는 나의 조각 중 두 번째가 곡인데요. 이 곡은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시에 가는 곡입니다. 그래서 2악장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제2곡이라는 명칭이 붙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몰다우강은 강을 스메타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의 물줄기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물줄기가 만나서 그 강이 체코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체코 사람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물 위에 달빛 요정이 지나가는 체코의 동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교향시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몰다우강 위에서 배를 타고 체코를 한적하게 여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2곡인데 1곡을 쓸 때 이미 스메타나는 내 귀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소음이 들리고 잘 안 들리고 내 귀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몰다우강을 지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딸을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더군다나 자신의 나라인 체코는 다른 나라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수선하고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작곡을 계속 이어갔고 자신의 조국인 체코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체코의 이야기, 전설, 경치 이런 것들을 음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내 옆에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내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나의 작곡을 이어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 곡 안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불운한 생애 가운데서도 작곡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작곡을 완성했던 너무 아름다운 여자 교향시다예요. 만일 그때 1곡을 쓰고 나서 내가 왜 안 들리지? 그만둬야겠다. 안 들리는데 어떻겠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곡을 들을 수가 없는 곡이겠죠.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곡은 조스 아기사노 노래로 유명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요. 그 곡작의 9번째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의 4악장.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세계는 어디일까요? 신세계는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일까요? 신세계는 아니면 천국일까요? 신세계는 여기서 말하는 신세계는 네, 백화점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세계는 자 여러분 미국입니다. 근데 두보르작은 체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일까요? 두보르작이 체코 프라하에서 작곡과 교수가 되었는데 그 교수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뉴욕 음악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안이 프라하 음악원에서 받는 월급의 4배를 주겠다. 그리고 연주 기회도 1년에 10번 이상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 파격적인 제안이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월급의 4배를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두보르작은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왜냐면 프라하 음악원에 이제 막 교수가 됐잖아요. 당장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이걸 다 버리고 가는 게 맞을까?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근데 내가 미국에 평생 있지 않더라도 잠깐만 교수를 하고 오더라도 거기 가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끝내 합니다. 미국에 갔는데요. 두보르작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느낌과 체코 하면 딱 그 중세 시대의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가 미국의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항상 유럽에서만 살았던 두보르작이 미국이라는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를 영감으로 가지고 작곡한 곡이 신세계로부터입니다. 이 두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는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들어보시면 좋을 악장이 2악장과 4악장입니다. 2악장은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두보르작은 체코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월급도 많아졌고 연주 기회도 많아졌는데 너무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한 향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악장을 들으면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잉글리시 호른의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은 따뜻한 플룻의 음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립니다. 부르시죠.
가장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계시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정말 드보르장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타지에서 자신의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4학년은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진취적으로 가는데 이 곡을 들으면 저는 정말 중얼해져요. 뭔가 해야 돼. 이 4악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체코와 다른 엄청난 도시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충격을 담았는데요. 드보르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군수가 된 거예요. 너무 만족해서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것 또한 탄생하지 않았겠죠.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쥔 것이 드보르장이 이런 엄청난 음악을 남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1월이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에 결심한 것들 그리고 작년에 이루지 못한 소망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주먹 두근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자 앞으로 나가보자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한 발짝 그 소망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저희 내마음 경불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플로우 연주는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2월 연주도 기대해 주시고 큰 박수로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